자, 오늘의 첫 곡지, 북한 왜 가만히 있나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고 발생 이후로 무려 4번이나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잘 모르셨지요? 북한은 공동조사를 4번 제안했습니다. 네, 조중동에 안 쓰면 모르는 현실입니다. 아이고, 이 날짜 잘못됐네요. 20일인데, 그죠? 예,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가 언제냐면요. 1차가 2010년 5월 20일. 5월 20일이면 언제입니까? 기억을 해 보십시오. 5월 20일은 최종 결과 발표한 날입니다. 예, 5월 15일 날 어뢰 건졌다고, 예, 막 그냥 대대적으로 이제 크게 떠들고, 그러고 5월 20일 날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지들이 무슨 개선 장군이라고 쭉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스모킹건이다 라고 발표한 날이 5월 20일입니다. 그 뒤로 이제 나흘 뒤 5월 24일 날은 그 유명한 5.24 조치, 이명박이 그 전쟁기념관에서 5.24 조치를 발표한 게 5월 24일이고요. 북한은 5월 20일 그리고 5월 22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1차로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두 번인데 5월 20일 날 발표를 하고 이틀 뒤인 5월 20일 날 재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1차 5월 20일. 자,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천안함 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검열단을 받아라. 우리 검열단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북측에서 검열단을 보내서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네. 그래서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통지문으로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0일 날에도 북한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남쪽에 전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제의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남측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 다음날 답신 전통문에서 검열단 제안을 거부하며 유엔 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테니 북 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에 나오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아니 남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남북 간에 공동조사를 하자, 공동검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거는 싫어. 다만 너희들 잘못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할 테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유죄 때려놓고 북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에 나오라 라고 제안하니 북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김영춘 부장이 또 그 다음날 우리가 북익 측에서 20일 날 우리한테 전통문 보내고 21일 우리가 배신을 하니 그 다음날 22일 남측의 말대로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재차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5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지금까지 조선 서해 해상 문제를 북남 군부가 직접 다루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뭐 연평해전 그 전에 그죠? 뭐 대청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남북 간에 직접 다뤄왔는데 한때 미 행정부도 조선 서해 문제는 자신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밝힌 바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김영춘 부장은 불가침에 관한 북남 기본 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 합의서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보아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남북 기본 합의서, 그죠? 남북 기본 합의서의 2장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속 합의서 2장 8조에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분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참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북측에서는 회담 형식, 즉 이걸 판문점에서 할 것이냐, 남측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시안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또 이후에 통일부 장관이 되셨던 김현철 교수, 그 당시에 김해의 인제대의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검열단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결백을 입증할 자신감이 있으니 중국도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위해 베이징에 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2010년에, 예, 2010년에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2번, 그 다음 해에 1번 해서 3번을 계속 북경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문을 했던 것도 중국에 대해서 이건 우리 소용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있는 그 100만 평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또 중국도 그래 알아. 그런데 이런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중국도 북한의 아주 어떤 코너에 몰린 그러한 입장을 역으로 자기시들한테 유리한 어떤 그 협력을 받아낸 결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천안함 사건은 2010년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까지도, 일본은 후쿠시마 호테마 기지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던 것을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또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우리는 이들이 사고 당시에 있었던 SOS를 친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니들이 전통문 보낸 것도 알고 있다고 하니 이명박이 잽싸게 그냥 러시아 방문했지 않습니까? 2010년 한 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면서도 크게 문제 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아무튼 1차 북측의 강력한 항의는 5월 20일, 그 다음에 5월 21일에 걸쳐서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구한 것은 언제냐면요. 같은 해 9월 18일. 요 9월 18일 요 날짜는요. 국방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북측에서 입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군부가 정리를 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든다는 내용을 알았는지 또는 그 내용 일부를 받았는지 몰랐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다가 천안함 공동검열단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데는 아마 이명박 정부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다. 그러나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당신들하고 직접 우리가 검열단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공동검열단을 제안을 하면서 그 당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요. 남과 미, 그 다음에 북과 중국 해서 사자 간에 또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컷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검열단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VOE의 방송은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간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미국과 공동검열단 구성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28일 열리는 다음번 회담에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지난 6월 달에 2010년 6월 달에 한국 정부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새로운 조사를 촉구하는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측에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한국주도 국제조사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해 46명 한국 해군이 사망했다 결론 내렸으나 북한은 이 같은 조사를 부인하고 있다. 9월 달에, 9월 달에도 2차로 북한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 즉,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언제냐면요. 그 뒤로 10월 5일, 그러니까 2010년에만 3번에 걸쳐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10월 달에는 판문점에서 천안함 물증을 공동으로 검증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부분이 어뢰. 어뢰의 백색 물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어, 자신들은 북측에서는 어뢰를 만들 때 특수학급으로 만든다. 우리는 재질 자체가 다르다. 우리 어뢰를 줄 테니, 아예 어뢰를 갖다 놓을 테니, 그걸 가지고 천안함에서 있는 물증들 전부 갖다 놓고 판문점에서 다 같이 놔두고 한번 검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북미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죠. 제5차 북유엔사 대령급 실무회담 10월 5일 날 있었습니다.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북한군 대표는 미군 측이 우리 검열단의 사건 현장 검증과 군사기지 사찰 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하니 이번 사건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어뢰 추진체와 어뢰 설계도 같은 물증들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정밀 분석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한 거부를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그로부터 그 뒤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는 뭐 대화나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뒤로는 잠잠하다가 2015년 5.24 조치 5주년이죠. 5.24 조치 5주년 때 된 2015년에 또 공동조사를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보면 중앙일보가 보도를 해요.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 공동조사 제안 북한의 주장을 보니 하는 제목의 기사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24일 다시 제안을 했다. 5.24 조치 5주년을 맞아서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서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 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 천안호 침몰 사건이 우리 즉 북측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방위는 더욱이 두동강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 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도 한결더 수월할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이제 검열단을 구성을 해놓고 2010년부터 검열단을 구성해놓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명은 또 5.24 조치는 역사의 오물통에 쳐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선대화 부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제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복원되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기 때문에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 5월 24일 날 네 번째로 보도한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 때 3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모두 4번에 걸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조사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도 대통령,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의제로 꺼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의제를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불편하거나 곤란한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궁금한 게 양국 간의 군사 최고 책임자, 정보 최고 책임자 등 수뇌부들이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 교환조차도 전혀 없었는지 여부. 또 북측은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후에 한참 이후에 우리 노무현 재단에 계시던 분들이 14 그 공동선언에 대한 축하를 위해서 북한을 다녀온 분들이 계세요. 뉴스로는 크게 나진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오고 한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 모임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술 한잔 하면서 천안함 우리가 하지 않은 거는 잘 아시죠? 요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좀 그런 걸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다는 말을 이렇게 사석에서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어떤 북측의 반응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는 여부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지금도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 북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제안이나 또는 그런 자신들의 입장이나 또 어떤 불만이나 그거를 왜 토로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정부를 맡아서 정권을 잡고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남북 간의 대화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마당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전제는 남측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뭐야? 라고 하는 황당함이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국방장관인 서욱 국방장관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그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서욱 장관은 북한에 다녀온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군의 수뇌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청와대와 그런 것이 있는가 또는 뭐 대통령님께서 현재 있는 국방장관한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오라든지 아니면 물어봤든지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무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나와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이라도 남북 간의 대화를 원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도리이고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 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성설이지요. 자, 예, 그렇죠. 예, 롤링님, 부끄럼도 모르는 해군 장병 양심선, 아유, 양심선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 가족분들 모두가 우리 저 최원일 함장만 해도 그래요. 자신이 모든 이 천안함 가족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생존한 장병들 모두를 본인이 자신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부는 또 얼마나 또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한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족분들한테 보내는 글을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쭉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쓸어낼 것인가 쓸려갈 것인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